마약은 끊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다. 죽어야 끝난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트리거가 있었을 때, 열이 받았을 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탁 이게 내 앞에 던져졌다? 과연 내가 안 할까? 저도 지금 7년 넘게 단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 앞에 필로폰 있으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피디님 어떨 것 같아요? 상담사님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답은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 회복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길이라고 합니다. 정말 딱 그냥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28년을 마약했는데 교도소만 7번을 왔다 갔다 해요. 다 못 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4년을 단약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천구치소에 이제 수감 중이었고 제가 인천보호관찰소에 보조강사로 갈 때니까 바로 옆에니까 이제 접견을 2번 정도 갔는데 그때 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이번에 나가면 꼭 약물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나가서 열심히 해보자. 솔직히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그냥 해야 될 걸 하더라고요. 집이 인천인데 당산동을 매일 와요. 1년을 넘게 매일 와요. 지켜보다가 제가 하루는 물어본 거죠. 여기를 뭐하러 이렇게 매일 오니 그러니 형님 전 여기 안 오면 해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인천에서 28년을 약을 하고 약을 팔던 친구니까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 약물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거길 피해서 1시간이 더 걸리는 거리를 매일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단약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수강명령을 들었던 이 친구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놨더니 막 7번씩 도망가요. 발망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너 100일만 참아라. 가장 힘든 게 사실 100일이다. 마지막 약물 사용하고 100일이 저희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일 작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100일만 참아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선생님 그럼 100일 지나면 약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100일 지나고 약해. 그 대신 100일만 참아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0일이 지난 다음에 더 단단해져요. 지금 1년을 넘게 단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해가는 친구들을 보면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니까 할 수 없다. 이 중독자들은 포기가 굉장히 빨라요. 힘듭니다. 저는 쉽다고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약물을 사용하면 더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약물에 취약한 이유는 뭐냐면 어울림 속에서 친구들이 다 하는데 본인이 안 하면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약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부류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림 속에서. 그리고 또 어른들이 유혹하는 거에 거기에 넘어가서 정말 14살, 15살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하고 채팅하다 다이어트 약 있어 와 그래가 가가지고 실제로 필로폰을 물에 타줘서 먹어서 중독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도 있어요. 정말 문제죠. 청소년 예방교육이 자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도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 약물을 사용한 친구들과 사용하지 않은 친구들의 IQ를 비교해보면 거의 한 20에서 30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능이. 그래서 청소년 예방교육이 정말 절실하다.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조건 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중단 폭격을 하듯이 예방교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병행해 가고 해야지 예방은 예방대로 하고 또 치료, 재활도 같이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처벌을 다 받았으면 내 의무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권리를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게.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무료로 다 해드려요. 병원도 무료, 마태본부 찾아오면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받는 거 다 무료란 말이에요. 중독을 질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중독을 정의를 내려보면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라고 그래요. 다른 얘기로 또 하면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찾고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뇌의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만성적인 질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약을 하지? 뭐가 문제지? 치료 접근적으로 다가와서 이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절대 이해 못 하죠. 범죄자를 무해 국가 세금으로 만약에 본인의 가족이 중독이 됐다면 그렇게 얘기하실까? 내 아들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중독이 됐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냐는 거죠. 사람의 생각 차이겠지만 이분들을 살려내야지 저는 또 선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연계가 저는 정말 좀 아쉽다라는 거죠. 부모님들 간혹 우리 애들 자수시켰어요 이런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이 안 돼요. 그러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342 아니면 마태본부 중독재활센터 지금 이제 함께 한 걸음 센터라고 그래서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치료와 재활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어떤 마약도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나빠요. 중독성은 다 갖고 있어요. 대마하는 친구들이 가장 항상 하는 제일 약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대마로 끝나는 게 아니, 이제 저희가 소프트 드럭, 하드 드럭 그리고 게이트 드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마로 시작해서 대마만 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는 거죠. 100명 중에 한 3, 4명 될까요? 인간은 항상 강렬한 걸 쫓아가요. 약물을 딱 한 번 접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글로 간다고요. 어떤 마약이든 뭐 조금 낫고 덜 낫고가 없다라는 거죠. 제 기준은. 어떤 마약이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친구들 10대 때 이제 어울리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본드, 그 다음에 이제 엑스터시, 대마초, 결국에 이제 필로폰 사용하게 돼요. 저는 이 중독자들의 가장 최대한 적은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 정도 안 했으니까 안 할 수 있어. 여지 없더라고요. 마약은 끊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다. 죽어야 끝난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관 속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지. 저도 지금 7년 넘게 단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 앞에 필로폰이 있으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피디님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하시지 않을까요? 안 한다. 선생님.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상담사님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답은 뭔지 아세요? 전 해요. 경험이 있잖아요. 얘가 내 몸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럼 제가 안 할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거예요. 소중한 걸 많이 만들으라고 그래요. 약물보다 더 좋은 것들. 근데 이게 잘 안 와다. 처음에는 약물이 너무 강력하고 좋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가족이고 누구고 친구고 다 필요 없는 거. 약물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단약을 하고 회복을 할 때는 소중한 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약물과 바꿀 수 없는 거. 제가 지금 만약에 약을 했어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잃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결정저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약물을 할 수 있는 힘, 안 할 수 있는 힘. 쉽게 얘기해서 약물을 누르는 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갈망 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더라고요. 1년 정도까지가 제일 힘들고 1년, 2년, 3년 넘어가니까 거의 갈망 없고 5년 지나니까 약 생각조차도 안 나는데 트리거가 있었을 때, 열이 받았을 때,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탁 이게 내 앞에 던져졌다? 과연 내가 안 할까? 전 장담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소중한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도 했던 것 같아요. 약물을 사용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좋죠. 분명히 쾌락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갈구하고 쫓아가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단 증상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안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죠. 연락을 안 해보고 집에 있던 약도 버려보고 이사도 가보고 전화번호도 바꿔보고. 근데 3일을 못 견디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제 돈 갖고 가서 약을 달라고 그래서 약을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아들이 지금 앞에서 저를 보고 있다고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해봤어요. 아들이 보고 있으면 약을 하겠어요? 참아치더라고요.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정말 하고 싶으니까 합리화하더라. 아들이 보고 있어? 이 돌문 안 보이잖아. 돌아서 제가 약을 하더라. 그때 느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못 끊는구나. 정말 꿈도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아요. 마약 교육을. 거기서 처음으로 약물을 멈췄다는 분을 만납니다. 25년을 마약했는데 20년 가까이 단약을 하고 있대요. 처음엔 안 믿었죠. 근데 그분 강의가 딱 끝나는데 정말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정말 단약하고 회복하고 싶으면 출소해서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출소하자마자 3일 만에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도 듣고 NA 모임도 참석하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힘들이 하나씩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잘 이끌어 주신 분들, 제가 해야 될 것들, 그분들이 알려준 대로 저는 그 길을 그냥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하겠다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도움 받으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마트를 찾아오시든 병원을 찾아가시든 134에 전화하시든 도움 받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줄 분들은 많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가 있다는 걸 교도소 안에서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을 했고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단약과 회복은 혼자 하면 힘이 들고 함께 하면 힘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찾아오시고 같이 해간다. 쭉 잘 이겨내고 잘 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